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은 결국은 이제 병영을 잘 경영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좀 확실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의료계 쪽에도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접목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스캔 떤 것 중에서 네. 병소가 있는 부분을 자기가 캡처를 해가지고 아, 클릭을 해주면은 저기에는 치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잇몸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충치가 있습니다. 네, 활용 정점 팟캐스트. 오늘은 의료인을 모셨습니다. 오늘 치과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챗GPT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정석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예, 오늘 너무 그래도 네. 촬영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현직 치과 의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챗GPT를 통해 가지고 치과 쪽에서는 브랜딩이 되어서 챗GPT를 이용한 병의원 경영의 AI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팟캐스트 이런 촬영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에서도 촬영 같은 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거는 이번 자리가 처음이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강의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줌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온라인 쪽으로는 사실 뭐 이런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네. 데 있는 기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송 촬영으로는 이제 이런 팟캐스트가 처음이고 사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요즘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치과 병원에 이제 뭐 어떻게 강사로 초빙돼 가지고 강사로 가기도 하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네. 이름만 딱 대도 알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또 어떻게 초빙을 해주셔서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병의원 쪽 아니면 네. 병원 쪽으로 AI 활용법을 좀 많이 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의원 쪽 AI에서 원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지식이 이제 뭐 깊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드리는 약간 좀 전도사? 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케팅 쪽도 병원 마케팅이 사실 좀 돈이 좀 많이 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원 쪽 AI도 좀 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사실 마케팅 쪽 해가지고 AI를 사실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병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개원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사실 병원 마케팅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마케팅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AI를 배운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선은 네. 사실 결국 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있어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획과 그렇죠. 후킹과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적인 요소를 잘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걸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유니크님도 아시겠지만 AI를 통해 가지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역할을 AI한테 입혀버리면은 뭐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100%까지 구현은 안 되더라도 한 7, 80%까지는 구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병원 쪽 마케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고 덕분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원장님들이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병원 마케팅을 직접 이제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 블로그를 좀 내가 직접 써보겠다. AI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활용을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병의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들이 좀 많이 없으세요.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인데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 시간을 좀 비약적으로 이제 네. 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직접 시도하려고 하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럼 석환님은 마케팅을 따로 공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 사실 마케팅을 전공으로 공부한 적은 없고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해보기 위해서 요즘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현 쪽 마케터 분들 중에서 소위 이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을 최근에 좀 많이 만나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지식 창업 쪽에서도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과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연결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돼서 이제 중요한 마케터 분들한테까지 이제 손이 뻗쳐지더라고요. 이제 가갖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은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AI를 요즘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음, 말씀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음, 실제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AI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병의원 쪽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 쪽으로? 사실 병원에서 음, AI를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병원 경영뿐만 아니라 의료 학계에 활용을 할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딥하게, 같아요. 네.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병원 쪽에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논문 연구거든요. 네. 논문 연구인데 이제 유니크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대학원생들도 논문을 쓸 때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있어요. 활용하죠. 네.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뽑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은 결국은 이제 병영을 잘 경영하는 게 음, 중요한데 음, 그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좀 확실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머리가 그래서 깨지는 일이죠. 예. 왜냐면 이제 뭐 또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고 네네. 하시니까 하나 이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네. 구상을 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병원 원장님들도 결국은 하나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소기업, 네. 정말 큰 데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AI를 병원 경영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음, 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셔서 음, 계속해서 제 강의도 좀 찾아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좀 대중에게 풀린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AI라고 하면은 되게 기술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사실 사업 쪽 하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되게 많이 풀려서 많이 친근해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또 반대로 아직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는 많이 쓰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 맞아요. 사실 AI가, 네. 저는 이제 막 AI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AI를 공부하고 아, 저희 네. 어머니 아버지도 챗GPT 아, 쓰고 그러세요? 계시고요. 어머니 네. 아버지도 온 집안이. 저희 이제 그 동생 재수 네. 씨도 이제 네. 챗GPT 쓰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은 이제 다 AI에 좀 많이 친근해져 있기는 한데 네. 당장 조금만 외부로 나가 보면은 확실히 AI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생소해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챗GPT 아냐 물어보면은 뭐 잘 모른다고 하고 뭐 들어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대중화시키는데 좀 확실히 예,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드렸을 때, 네네. 이렇게 제가 제일 눈이 꽂혔던 부분이 네. AI 활용한 좀 AI 컨셉에 좀 치과 개원을 앞두고 계셨다고 아, 그렇게 네네. 들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치과 개원이랑 AI를 좀 접목을 좀 많이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사실 병원을 가게 되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끝나고 나면은 주의사항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되시잖아요. 그 주의사항을 이제 보통 종이로 받아가지고 보게 되시는데 요거를 종이가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촬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런 거를 활용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환자분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이제 병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하고 네. 이제 치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환자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직접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해서 헤이젠이라고 하는 아바타 AI를 활용하면은 그런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한 분 한 분들한테 제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네. 환자 한 분한테 그 커스텀화된 그분한테만 최적화된 치료 방법과 아니면 이제 그 치료 후에 어떤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것부터 해서 경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음. 지금 AI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의료계 쪽에도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접목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진단 쪽으로 이제 굉장히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이 치과에 가면은 충치가 5개라고 하고 저 치과에 가면은 충치가 7개라고 하고 예, 맞아요, 맞아요. 요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해 네네.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 치과 의사, 의료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물이 이렇게 절반이 들어있을 때 어떤 분은 이거 물이 절반밖에 안 들어있네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게 물이 절반이나 있네 할 수 있잖아요. 관점에서. 예, 그런 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진단에 있어서도 약간 좀 그 개개인의 원장님의 관점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기 위한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환자 입안을 이렇게 구강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딱 찍으면은 안에 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수치도 나오고 요런 건 충치입니다.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네.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로 결과를 만들어주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라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고 좀 더 이렇게 네.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음. 기술도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런 기술들이 좀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 아닌가요? 사실 예전에는 그게 네. 굉장히 비쌌어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비쌌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AI가 점점 대중화가 돼가면서 대중화죠. 네. 그 대중화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그 기술들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다운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치과 의사들이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최신 기술을 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지난 5월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그런 이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입안을 찍어주는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면들도 네.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앞으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과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의료 현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적용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보시고 AI 기술들을 또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 접하시게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좀 견해나 생각들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좀 강의를 좀 다양하게 다니고 있어요. 네. 강의를 다양하게 다니고 있고 뭐 많게는 200분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그 200분 앞에서 딱 강의를 하고 나면은 확실하게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와 이렇게 혁신적인 게 있었어? 와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 설명을 해준 게 지금 당장 보면은 되게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라고 하는 아니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획기적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건데 그걸 굳이 당장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적이고 뭐 그렇죠. 그럴듯한 네. 얘기긴 하죠. 되게 설득한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좀 찾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모든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게 뭐 세상을 변화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딱 이 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딱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마차를 운행하시던 분. 저 자동차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발전이 되겠냐. 저거 잘못하면 이제 사람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고 해요. 뭐 충분히 그것도 그렇죠. 이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됐고 실제로 물론 교통사고로 하는 사고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많이 컨트롤해서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러는 매체로 인식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저는 신호등이라고 그 책에서 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신호등이라고 하는 체계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혁명을 인간 생활에 잘 이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차를 활용하던 사람들은 다 도태가 되고 그 당시 자동차라고 하는 기술에 투자했던 사람은 네. 지금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저는 AI도 사실 좀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고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시대를 바꿀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그 위에 있는 전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위에 있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음, 법규를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음, 교통법규와 그렇죠. 신호등이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실제로 의료계를 비롯한 위에 있는 이제 그 정부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법규 관련해 가지고 AI에 관련된 법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전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의료계 쪽에서 어떤 법규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 12월 작년 음, 12월에 음. 의료계 쪽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네. 것이 제일 그 이제 상위에 계층하고 있는 이제 그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AI의 활용에 대해서 이거는 의료 쪽에서 적용을 안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섰는지 실제로 AI를 활용한 법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것을 AI를 활용한 이제 의료 보건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면보다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음, 윤택하게 살고 있는 네. 것처럼 AI도 좀 이제 보수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십사 하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기는 하죠. 어, 예. 비유가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냥 그냥 당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아도 못 설득이 받아들이죠. 안 될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음,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이제 자동차 얘기가 좀 또 생각이 나서 네. 좀 전복을 한번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저도 이제 뭐 강연도 하고 하는데, 빗대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아, 맞아요. 요런 내용을 어떻게 빗대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럴 때 되게 잘 뽑아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요것도 GPT로 뽑으신 건가요? 이거는 사실 GPT로 뽑진 않고 네. 그 운 좋게 유튜브를 봤습니다. 아,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뭐 이제 네.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요거를 AI로 좀 바꿔서 음. 설명을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그 다른 카테고리 있는 걸 이렇게 잘 예예예. 접목을 시키시네요. 예예.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요즘엔 또 이런 SNS를 잘 볼 줄 아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런 이제 아무래도 의료계 쪽은 좀 기술을 대입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기술이 적용이 되고 대입이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 일이고 맞습니다. 또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접목시켰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아,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도 많은 우려들이 지금 네.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치라도 이제 좀 잘못 오차가 나게 되면은 그 데미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계 쪽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수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면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항상 어떤 새로운 AI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새로운 AI가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 뭐 이제 유니크님은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AI가 거짓말을 하는 효과죠. 거짓말을 하는 효과인데 그 거짓말을 하는 효과가 전문 지식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AI가 나왔을 때 할루시네이션, 이제 의료 전문 지식을 넣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와 같이 AI를 공부하는 이제 그 의료인 분들께는 이 AI 툴은 할루시네이션 정도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 할루시네이션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특성을 좀 잘 이런 식으로 잘 음.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좀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쪽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게 절대 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뭐 환자분한테 주사를 만약에 뭐 주사 한 방 놔야 되는데 할루시네이션 나가지고 세 방 놓으라고 해서 세 방 놨어요. 끔찍하네요. 그러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하면은 생명이 이제 네.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음.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실제로 좀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에서 네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진단을 할 때 좀 활용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그러면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챗 GPT를 비롯한 많은 AI가 어떤 정보를 넣어줬느냐에 따라 이제 아이의 그 챗 GPT 자체의 자아 정체성과 이제 그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갖고 의료인들에게 AI를 쓸 때,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AI를 쓸 때는 정보를 좀 논문과 관련된 좀 이제 좀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좀 많이 넣어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이제 할루시네이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비약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내어주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확실히 그 거짓말을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인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요거를 활용을 하되 의지를 하면 안 된다. 요거는 항상 강조는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낼 수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내가 AI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활용을 하지 않고 끌려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네, 나의 그 정확한 그 지식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예,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정말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네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뭐 우선 한 번씩 다 경각을 좀 시켜드리고 있긴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정말 치과 쪽으로 그 진단 내리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꽤 괜찮겠다. 제가 봤을 때 테스트했을 때 정확도를 봤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는 끌어올란 것 같습니다. 아, GPT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나요? 치과 GP, 쪽에? GPT를 활용한 프로그램 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각 회사에서 그 얘기를 이제 들어봤더니만 여러 AI를 이제 혼합해가지고 아,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AI 쓰십니까? 물어봤더니만 이제 영업 기밀이래요. 이제 영업 기밀이라서 영업기밀이야. 그것까지 오픈은 안 아, 되지만 이 얘기는 해줬어요. 챗GPT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얘기를 음, 해주고 챗GPT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말을 또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클로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친숙한 것들을 네네. 실제로 많이 활용하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때그때 AI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막 업그레이드된 AI를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음, 하는데 최근에 또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예. 그것도 이제 최근에 쓰지 않았나 하고 한번 어, 연락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약간 자 실제 사례로 약간 적용한다고 하면 네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지나요? 환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거를 제가 관련된 한번 그 영상을 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면은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수업할 때 쓰려고 받은 이제 그 활용 방법 PPT인데 네. 이제 여기서 신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규 환자를 얘기를 해주죠. 음. 신규 환자가 오면은 여기 이제 입안을 스캐너를 뜹니다. 어떤 식으로 스캐너를 뜨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환자 구강을 아, 이런 렌더링 식으로 떴네. 예, 네. 쫙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뜨게 되면은 그 안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입력을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하고 이제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진단 같은 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을 뜨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 스캔을 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진단을 내려주는 과정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은 스캔 떤 것 중에서 네. 병소가 있는 부분을 자기가 캡처를 해가지고 아, 어떤 병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주는 겁니다. 클릭을 해주면은 뭐 저기에는 치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잇몸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충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AI로 어떤 진단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제 이게 차츰차츰 보급이 되어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과 쪽을 비롯한 네, 리포트가 예,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리프트까지 쭉 나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 구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가 도입을 해서 치과에서 활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이거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다른 원장님들도? 지금 이제 발표가 된 지 얼마가 되지 아, 않아서 이제 막 이제 초창기입니다. 예, 초창기인데 이제 저의 이제 사명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네. 네, 홍보를 해드리고 많이 네. 활용할 수 있게 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만큼의 정확도가 더 음, 좋습니다. 요거를 더 이제 요런 거는 좀 더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요거를 네.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 되겠죠. 아무래도 의료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신체 내부보다 치아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오류가 조금 나도 완전히 직접적으로 바로 건강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요런 네. 거는 좀 덜하죠. 덜해서 아무래도 도입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예. 저는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요거는 바로 드릴 생각인데 음. 아무래도 이제 요런 진단에 대해서 또 좀 보수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중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음. 때문에 앞으로 예, 더 대중화될 수 네. 있는데 제 이제 뭐 부족한 지식이지만 최대한 많이 네. 네, 좀 이제 이바지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저도 예전에 이제 개발 서비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음, 이제 측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수면에 어떤 영향이 있다란 이런 어플을 이제 개발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GPT를 저도 활용했었는데 이제 네네. 산소 포화 데이터를 받아서 네네.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어떤 유사 진료 행위다. 그러니까 아, 요런 차원의 어떤 법에 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어,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들도 네. 고런 것들에 어떤 제약이 있진 않나요? 사실 요 프로그램이 그런 제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약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법규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타난 음.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치과 의사들만, 왜냐면 이제 그 의료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네네. 사람들한테만 아마 판매가 될 예정일 거예요. 이제 그런 법규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진단을 내린다고 했었던 거는 사실 우리 시대가 AI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 너무 빨리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빨리 앞서 나가다 보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게 되면 이제 좀 판단을 좀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음. 이제 그래서 잠깐 보류가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또 그 기술이 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예, 음. 좋은 쪽으로 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크님께서 그 네. 당시에 너무 많이 앞서 나가셔서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네.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시지 않았나 아유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있습니다. 말씀을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